네,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이 이제 급락하는 바람에 어,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전세 보증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원님의 가족 되시는 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회원님 식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놓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고민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명한 지금 상황 가운데 전략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지금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원님 가족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회원님이 어, 현재 3억 9천만 원의 전세가 들어있대요. 3억 9천만 원에. 당시에 이제 전세를 들을 때에는 집값이 6억인가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억 9천만 원의 전세 시세니까 뭐 그렇게 들어가도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웬걸? 지금 현재 시세가 4억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매매 시세가 4억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무려 불과 3억 9천만 원하고는 1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위험하잖아요. 예. 그리고서 전세 시세를 한번 봤더니 전세 시세가 지금 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대요. 예, 원래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1억 1천만 원가량 하락한 상태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그래도 이분은 아직 계약 만료가 된 상황이 아닌데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게 된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알아보지 않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은 특히 부동산으로 어떤 투자나 어떤 매입을 하면서 경험들이 없을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대부분 매매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세 시세만 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시세 형성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좀 덜 되는데, 특히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할 때 전세가 여기도 2억이고 여기도 2억 1천만 원이고 여기가 1억 9천이야. 그럼 1억 9천이 제일 싸고 괜찮은 것 같네? 나 여기 계약해야지? 이렇게 계약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어때요? 매매로 사도 1억 9천에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흔치가 않아요. 그냥 집값은 엄두도 안 내고 그냥 전세 시세가 요 정도면은 아유 괜찮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언제 문제가 되냐면 2년이 만기가 되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전세금을 빼려고 했는데 아이고, 예, 전세 입자가 안 구해져 가지고 못 돌려준대. 또 집값이 떨어져서 못 돌려준대. 그냥 법대로 하래. 경매 치래. 그래서 경매 쳤더니 어때요? 시세가 1억 9천인데 전세가 1억 9천이야. 그럼 누가 경매로 사요? 아무도 낙찰받지 않고 경매를 친 임차인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이 많이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화곡동 그렇고요. 경기도 광주 쪽 그렇고요. 또 뭐 많지만 뭐 다른 데도 대표적으로 가장 좀 힘든 지역이죠. 어디예요? 인천 빌라 같은 경우. 그죠?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지역들이 여기저기 좀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해보신 분들 입장에선 이런 상황을 알고 조심하는데,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세 나온 물건 중에 제일 싸고 좋은 거를 그냥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잠깐 다른 곳으로 얘기가 갔는데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요, 사실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 회원님 가족분에 대한 스토리로, 자, 그때 당시 만약에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 전세 보증보험을 만약에 들었었다면 문제가 안 됐겠죠.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홍보도 그렇게 오랜 동안 막 되어지셨던 게 아니고 아마 한 작년 정도? 올해 정도? 작년? 예. 그때부터 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뭐 큰 문제 있겠어? 집값이 이 정도고 전세가 이 정도인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전세보증보험이 바로 이럴 때 빛을 많이 발하죠. 저희가 실제로 경매 물건을 보면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경매 사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진행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 여러분이 전세로 살고 있었던 금액이 만약에 3억이야. 그럼 3억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구상금 청구 개념으로 그 보증보험회사가 그 임대인하고 알아서 경매로 진행을 해서 나중에 배당을 받는 절차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 배당을 다 받든 덜 받든 그거는 보증보험회사가 처리할 부분이고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보험을 가입한 이유로 어, 여러분들이 모든 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또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다시 또 넘어와서 앞에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했죠? 3억 9천에 전세를 현재 살고 있는데 매매 시세가 4억까지 떨어졌고 전세 시세는 현재 2억 8천밖에 안 하는 이런 안 좋은 상황.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겹쳤냐면 이 만기가 내년 3월이래요. 내년 3월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내년 3월에 다시 재계약을 맺어야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지금보다도 전세가가든 매매가든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보합이면 다행이고 오르리라고는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지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넋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분께서 집 주인에게 전화를 했대요. 예, 이렇게 떨어졌는데 괜찮냐? 부담이 없으시겠냐?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 제가 5천만 원은 뭐 어떻게 해서 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음? 자, 가장 좋은 거는 뭐 최대한 그만큼 이게 차액이 난 만큼 현재 시세가 전세가 2억 8천이니까 1억 1천만 원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이분 입장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우선은 5천만 원을 받아 놓는 게 낫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자, 내년 3월이 다시 갱신을 하는 날이니까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시장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5천만 원은 지금 요구해서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지금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새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어때요? 보증보험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할 때에도 기준 자체가 집값이 낮은 상태가 돼버리면 그만큼까지는 또 보증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시세보다 3월 달의 시세가 더 낮을 수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5천만 원을 지금 받음으로써 지금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집주인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지금 협의해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빨리 얘기를 해야죠. 뭐 5천만 원 일단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억 9천이 아니라 5천을 받으니까 3억 4천으로 우리가 계약을 새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 보증보험회사에 빨리 물어보는 게 낫겠죠. 물어보는 게 낫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뭐 6월 달이 만기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이제 터트리지 말고 오늘 빨리 매매 시세, 전세 시세 알아보고 예, 지금 아차 싶을 거예요. 아차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알아보고 나는 괜찮은지 집주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전세 보증 전세금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 몇 억 정도 제가 예치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확답의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좀 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그러면 모든 전세입자가 다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시세를 고려해서 시세를 반영해 가지고
전세 보증보험이 되고 안 되고가 이런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예, 요 내용들은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기관이. SGI라고 하는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 HF라고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세 개 회사가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제가 지금 계속 임차인 입장에서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금 일부 역전세 난 지역들은 특히 갭 투자 위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을 텐데 이분들도 그냥 갭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으면 좋았을까요? 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전세를 놓았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서 혹시 역전세가 났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 큰 피해가 없겠죠. 왜요? 보증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운전하다가, 근데 우리가 보통 보험 1년에 얼마 내죠? 한 100만 원 내잖아요. 뭐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근데 사고를 냈어. 1000만 원 나오잖아요. 내가 지불하나요? 뭐 자기 부담금 뭐 50만 원 정도 있겠지만, 나머지 1000만 원에 9,500만 원 뭐 얼마예요? 하여간, 뭐 그 정도에 대한 거는 900, 그죠? 50이죠? 그거에 대한 거는 보험회사가 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보증보험은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윤택한 아주 좋은 제도다. 그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요. 임대인 입장에서 들 수 있는 거는 SGI 서울보증보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세 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군데 전부 알아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추가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보증사별로 보증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이하, 그죠? 기타 지역은 3억 원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 지금 저한테 상담했던 게 전세보증금이 3억 9천인데 이제 5천만 원 받게 되면은 3억 4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물어보셔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허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세 보증금은 7억 원 이하고요. 기타 지역은 5억 원 이하. 예. 약간 금액이 높습니다. SGI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내예요.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요. 예. 그죠? 자,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집값에 비해 전세금의 그 총 한도 금액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 보증보험사마다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물건은 요 정도 전세금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일단 알아보셔야 돼요. 일단 알아보셔야 돼.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5억 원 이하라면 이 세 개 회사에다가 다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세 개 회사가 보증 요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혜택이 좋은 곳을 선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 요율이 어떻게 되냐면 SGI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연 0.192%에서 기타 주택 같은 경우는 0.218%예요. 근데 요게 지금 올해 자료가 아니고 예전 자료여가지고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서는 큰 맥락에서는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꼼꼼한 거는 여러분들 직접 전화 통화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허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파트는 0.128%고 기타 주택 같은 경우는 0.154%입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0.07에서 우대 요율을 받게 되면 0.05까지도 가능한데요. 요거는 제가 확실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0.2인가 0.0인가 0.04로 알고 있는데 예전 자료라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 군데 다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준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선 무조건 세 군데 다 알아보고 임대인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서울 보증보험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임대인 입장에서 가입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우대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우대 사항은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뭐 다문화 가구 막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되신 것들이 아마 신혼부부, 그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하고 7년 이내에 계신 분들은 신혼부부로 여겨줍니다. 예, 여기 0.05 나오는데 이게 아마 0.02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줄어들죠.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그러니까 3명부터 다자녀로 속해 주잖아요. 네, 여러 가지는,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요.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게 HF에다가 하느냐, SGI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돈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0.02, 뭐 0, 1도 안 하니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억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보증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괜히 저기 뭐야 100만 원이면 할 거를 지금 잘못하면 SGI에서 1000만 원에 할 수도 있어요. 예, 이 보증보험을 1000만 원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다 확인하셔 시세조사 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 그리고 보증 신청 기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어머나 어떻게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뭐 새로 계약할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했으면 아직 그러고 나서 6개월밖에 안 지났어. 그러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SGI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허그 같은 경우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예, 뭐 이런 거죠. 네. 2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이 딱 1년이 지나기 뭐 직전이야. 요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지금 신청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보다 지금 시세가 올 1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세 상황으로 지금 이거를 하겠다? 안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네, 방법은 뭐예요? 그 만기까지 기다려서 그때 가서 요리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빨리 알아보고 시세 알아보고 주인하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전략은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주실 건지 만약에 소통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심쩍고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올해 요번에 새로 계약을 맺어서 예, 요렇게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대화를 통해서 새 계약을 맺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간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나중 가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경매 쳐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항력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대항력이 없으면 또 큰 문제고 대항력이 만약에 있더라도 큰 문제인 게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아버리면 입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누구도 낙찰받아가지 않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HF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 기간에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이런 어떤 신청 기간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세 군데에 다 조사하세요. 가장 좋은 조건에다가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가입 대상이 또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나 뭐 세 군데가 다 공통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중주택은 안 될까요?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이 다 해당이 돼요.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특이점은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이 허그에서는 안 돼요. 예,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이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허그에 대표적으로 허그에 많이 하니까 허그에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허그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데도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 군데 다 무조건 조사하세요. 알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료 화면과 관련된 내용은 끝났네요. 예, 이렇게 점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급하게 여러분께 우리 회원님하고 상담을 해드리면서 요 내용을 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요. 여러분들 상황에서 지금 이게 막 긍정적이신 분들 많거든. 이게 다른 쪽으로 긍정적이어야 돼. 요런 것도 긍정적이면 안 돼. 그죠? 요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지금 시기가 이런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매매 시세가 우리 동네 지금 현재 매매 시세가 어떤지, 전세 시세가 어떤지 냉정하게, 그럼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이 시세가 아니에요. 그 가격에 진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금액이 시세인 거예요. 2억에 나왔는데 6개월 전부터 전부 다 2억에 나와 있어. 이게 과연 시세일까요? 아니죠. 1억 8천 정도는 해줘야지 거래가 될 건데 어떤 게 시세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그 회원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5천만 원 받고 3억 4천으로 다시 새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죠? 계약을 맺는데 만약에 보증보험회사가 집값이 지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대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해요. 한다고 쳐요. 그러면 보증보험이 안 든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럼 3억 4천에 계약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3억 2천까지는 해주는데 3억 4천은 안 돼요. 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억 2천만 원에 계약하세요. 그럼 여러분 2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천만 원에 대한 거.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차용증을 쓰든지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이라도 받든지 이거 뭔가 이거는 어떤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든 다른 담보가 있으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3억 4천은 안 된대요. 넉 놓고 있지 말고 그러면 얼마면 가능합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3억 2천이 된다 그러면 그 주인하고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3억 2천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2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차용증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담보의 가치가 있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담보를 잡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예. 이게 일단 1단계는 그렇게 보증보험을 드는 거고 완벽하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2단계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넋 놓고 있다가 그러게 우리 집은 괜찮을까? 지금 이런 생각도 하시면 계실 거예요. 네, 이 방송 보시고 안 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조사하시고 주인분하고 얘기하고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의 주머니는 10원도 소중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소식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지금 변화가 있는 부동산 시장, 이 시장에서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10원도 잃지 않으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